안녕하십니까. 봉철명리TV 봉철입니다. 실전 위주의 사주상담을 지금까지 수만 명을 해오면서 있었던 조금은 흡족하면서도 아쉬움이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까 합니다. 무일푼에서 1000억대의 부를 이룬 자식 없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좀 아쉽죠? 큰 부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자식이 없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12년이라는 시간대에 저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임진년.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임인년이라는 이 해에 출생한 분이죠. 입동절기에 태어난 정사일주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 정사일주의 이 주인공, 운명의 등불이자 은은한 달빛과 같은 상, 그리고 시간대는 갑진시, 소위 벽꽃살 드러내는 그런 명국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월주와 일주가 아쉽게도 상충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명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역마성, 활동가적인 기질이 강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활동가적인 기질이 강하냐? 일찍이 철이 들어 부와 명예를 향해서 가는 그런 여성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군과 자기 일주군이 부딪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 형제 간에 이런 기운들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벽으로는 정관격에 해당하나 이렇듯 사이가 상충해서 깨져 있으니 좀 아쉬움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관은 이렇습니다. 이 관이란 것은 사의 일터의 관, 배우자적인 측면에서 관, 인연법이죠. 그 진토 속에도 개수라는 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연 맞는 이분, 그러나 때를 잘못 고르게 되면 정말 말년에나 인연이 될 남자를 만나는 상이지만 이분이 2012년에 50세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을 상담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고객이 찾아오셨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생년월일시만 보면 현재 당면된 문제, 과거의 일들이 영상처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도라는 해에 당신의 남편께서 당신에게 문서를 전해줄 것이니 무조건 받으십사. 큰 거든 작은 거든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한테는 자식이 없으니 이분이 그 시점, 사실은 과거 이야기를 언급하겠습니다만 재혼한 여성분입니다. 자기 몸으로 애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이죠. 그래서 그 시점 50세에 향후 미래를 봤었을 때 돈이 없다고 하면, 부가 없다고 하면 어찌 재혼한 남편의 자식이 당신을 봐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영화로운 삶을 사는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그럴 것인데 그 속에서 자식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내 자식이 아니면 조카들이 그 자식을 대변하듯이 와서 당신한테 가까이 들어올 것이다. 아, 자식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거의 이야기를 해서 맞춰야지 현재라는 이 당면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수긍이 가고 신뢰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인년 신해월 정사일에 태어난 이 여인, 그 부모께서 사실 입동 때 이렇게 태어나게 했지만 입춘이라는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3월로 임신해서 그 해에 이렇듯이 겨울의 초입에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 과거는 일찍이 관운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임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62, 72, 82가 스물이지만 이 사주 속에서는 82라는 이 시점에 이미 이성적 인연의 법칙이 만들어지죠. 그냥 나이 21살입니다. 사실 이때 이분이 연애를 하고
그리고 83년에 사내 못 사내, 그리고 8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대운의 시점은 이렇습니다. 32라는 이 대운까지가 사실은 가을의 시간대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가을. 겨울 속에서 가을이 왔으니 마치 설상가상의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문제, 아버지에 대한 연민, 갈등, 일찍이 철이 들어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중국 영화를 보면 뮬란이라는 영화, 1탄, 2탄, 3탄도 나왔고 했던 그 영화 속에 아버지 대신에 춘추전국시대 때 아들 노릇하면서 전쟁터를 참가한 뮬란과 같은 그런 책임감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여성이 이렇듯 일찍이 사랑이라는 이 기운 속에 왔건만 이미 이 사주에 1월이 이렇듯 상충되어 있으니 일주와 얼주가 상충되어 있으니 아버지한테도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이 형성되죠. 사실 이 시점, 결혼하기 이전이라는 이 시점, 80년과 81년 경신 신유년에 사실 부께서는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망하신 거죠. 자, 이렇듯 유여등의 사회생활을 하고 아버지 대신에 돈을 벌고 이런 삶 속에서 잘 살아오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궁합적 요소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 나이 32살이 넘어가면 이분의 사주 속에서는 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기라한 기운이 형성되는 시점 예행을 하는 것이죠. 32살부터. 여름 30년. 이 여름이란 기운이 들어왔을 때 큰 돈을 자기 멋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기운이 되고 또 봄에 영화가 찾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인생 60년이란 이 시점 자체가 32세 이후에 대운은 시사를 냈습니다. 때를. 이때까지만 잘 견디면 당신한테는 부귀영화로운 기운이 형성될 것이다. 그 때를 시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운 자체가. 그래서 사시의 때를 알려주는 것이 대운이요. 이렇듯 1년 이렇듯 들어오는 일간의 기흉화복을 내시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이렇듯 이야기했던 이 시점, 기흉화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또한 해자 속에는 내 어머니라는 간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도 사실은 이때 깨집니다. 경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왔을 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친께서도 이 시점이 아주 흉사가 일어나버린 시점이 됐죠. 그래서 조실부모하는 그런 상이 연출된 것이죠. 그러나 나이 자체가 이제 20세가 넘어가고 32세가 넘어갈 그 시점 이후에 다른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쭉 보십시오. 임이라는 관을 때려 끼는 시점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96년 병자년이라는 이 기운이 들어와도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라는 글자 속에 여튼 일지 자체에 암압하는 그런 상, 자진압수, 일터에서 책임감, 그 속에서 배우자, 여튼 옥신각신하더라도 괜찮은 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98년이라는 시간대 무인년이 되면 사실 형살과 함께 깨지는 상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이분한테는 새로운 인연 법칙이 만들어지죠. 98, 99년. 그래서 이 시점에 남자 조심을 하셨어야 되겠네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8년 배우자는 서로 주말보처럼 떨어져 있지 않으면 흉사가 있었겠다 했던 시점 98년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혼 도장을 찍어버리는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분의 명식은 여름 속에서 이제 영화로운 삶을 구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존심 자기로 중무장해서 자기를 억압하려는 기운이 생기면 들이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98년, 99년 자기한테 선물을 해주는 이성. 근데 공교롭게 이 시점이 자기가 세입에서 들어갔던 빌딩 주와의 그 빌딩 건물주가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결국 2000년이라는 이 시점, 말 그대로 약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1년이라는 이 시점, 사내 못 사내, 다시 한번 옥신각신. 그러니까 이 신사년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편제는 시어머니를 뜻합니다. 편제, 그리고 동기간. 여기서는 동기간은 사화는 갑제상으로서 시아버지도 뜻합니다. 온통 시댁 식구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 그렇지만 2002년이라는 이 시점을 정식적인 결혼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구가해 가는 것입니다. 자,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듯 흘러 10년을 살고 12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시점, 임진년에 저를 만난 것이죠. 당신한테는 자식이 없으니 자식이라는 이 물렁뼈와 같은 관절을 이어주는 부분이 없으니 만약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자기의 자식이 없음으로써 자기는 허망한 삶이 될 수도 있다. 남들이 보면 잘 나가는 그러한 운의 행보에 떼지만서도 내가 출발점 자체에 없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012년이라는 해에 배우자가 당신한테 뭔가를 해준다 하면 이 임진년이라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때 청약주택에 당첨이 됐습니다. 강남에 청약 당첨된 것을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한 거죠. 두 번째, 배우자가 작은 미니 빌딩 하나를 줬죠. 미니 빌딩입니다. 소짜리. 청기가 마을가에 섰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오셨을 때 무조건 챙기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 말을 기억해서 자기 이름으로 했다 이거죠. 청약이 되고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그 빌딩도 작은 것은 자기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 시점에 앞으로 쭉쭉 잘 나갈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사. 그래서 2015년이 2015년 을미년이라는 시점이 조금 주의가 요구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 사주 속에서 을미년이 이렇게 됐을 때를 한번 봅시다. 이 사주가 여름 속에서 다시 목의 기운이 아주 왕성해지죠. 그러면 수라는 이 에너지는 이미 이 사주 속에서 증발할 듯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배우자가 당신한테 문서를 다시 한번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십사.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이때 흉이 돌아올 수 있다. 그 시어머니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시점이 심각신, 송사적인 부분도 돌출될 수 있지만 자기한테는 이로움, 설령 송사가 생기더라도 본인한테 기람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했습니다. 그 송사는 반드시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었죠. 자, 2015년 배우자가 이분한테 어떤 것을 해줬냐. 강남에 있는 500억대 빌딩을 해준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운데 자리죠. 자식이 없으면 나중에 와서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부가 있다 하면 그 집 자식도 그리고 조카들이 자기의 사주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사주궁 속으로 가까이. 왜? 부가 있다 하면 이모님은 로또, 보험과 같은 것, 그런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운의 시간대에 여행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사실 조카도 조심해야 된다. 웃고 들어오는 그 모습에는 양면적 두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라는 이 을미년에 예시했던 일들이 일어나 버렸죠. 배우자한테는 건강적 흉이 발생됐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2014년, 15년 이미 2012년이라는 시점에 이 빌딩을 주었을 때, 이 빌딩을 본인 명의로 했을 때 송사가 시댁에서는 벌어졌었지만 결국은 15년까지 해서 자기가 완승을 거뒀고, 그리고 2015년에 이러한 부분,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레트 빌딩을 해주었었을 때, 물론 배우자의 원래 자식 아들 하나도 나름 다른 건물을 해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됐지 않았지만, 실상은 애 없는 자식한테 십수년을 고생했어도 그것을 주려는 시부모적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형제 마찬가지. 그래서 송사가 있었지만 가볍게 이기고, 그러나 애통하게도 2016년이나 이 시점, 2016년이 말 그대로 병신년입니다. 이름도 좋지 않은 병신년. 병이 상충돼서 이 임수가 깨지죠. 그리고 인사신 사명이 돼서 아주 좋지 않는 이 기운이 형성돼 버린 것입니다. 인사신 사명이 다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2016년에 부가 황망하게 오행 기운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부는 자기 스스로 끝까지 지키지 않는 한 암사자한테 자식이 없었을 때 어찌 되겠는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자식이 당신한테는 없는데 남자 조심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조카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건물은 지금 현재 1,000억대를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됐죠. 지금 나이 62세. 자, 인생 60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근데 의미가 조금 또 새로운 인연의 법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이란 글자 속에, 갑진의 진자 속에 있는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수. 1, 2의 A, B의 이 인연은 깨져버렸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개수라는 C가 있을 뿐이죠. 이 기운이 지금 예시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선물을 해주고 다가오는 이성. 이민 개매년, 금년까지죠. 내년에 갑진년이라는 이 의미가 남다릅니다. 무일풀에서 1,000억대의 부를 이룬 자식 없는 여자. 약간의 아쉬움이 있죠.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자식 후사가 없다는 것. 그렇지만 지금의 영화로움도 사실 2012년이라는 그 시점, 당신 앞으로 모든 문서들을
하나하나 챙겨라. 제 조언에 의해서 아파트, 그리고 작은 빌딩, 큰 빌딩 등이 그녀 앞으로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찾아오는 고객과의 인연은 찾아오는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처세를 할 것인지를, 운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인지가 바로 상담자의 의무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약식이었지만 이만 가름합니다.